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봉합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봉합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봉합을 오늘 두 개의 봉합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봉합이 있고 이러한 봉합이 있다. 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갈등을 봉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갈등을 봉합한다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표현인가, 옳은 표현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봉합, 꿰맨다, 꿰맬봉, 그리고 합할합이다. 말 그대로 하면 꿰매서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꿰맨다는 것은 실사가 있습니다. 꿰매는 것은 이제 실을 가지고 꿰맨다. 그리고 이제 발음은 만날 봉이다. 예, 발음도 여기서 오고 무엇이 만났어? 만난 것을 꿰맨다. 떨어져 있던 것이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꿰매는 것이 꿰맬봉이다. 합할합은 글자 그대로 모양을 보면 삼합집의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릇과 그릇의 몸체와 그릇의 뚜껑을 이렇게 합치는 그런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합은 봉할 봉자다. 봉한다. 봉건이다. 그렇죠? 할 때 많이 이제 봉한다 얘기를 합니다. 봉해서 합친다. 그것이 이러한 또 봉합이다. 이 봉할 봉자는 홀규 또는 서옥규라는 글자와 마디촌이다. 이렇게 되죠. 홀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는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신하들이 임금 앞에 섰을 때 쥐는 홀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손으로 쥔다 해서 이제 봉할봉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붙인다라는 뜻도 있다. 봉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편지 봉투를 봉한다, 그렇죠? 또는 밀봉한다 할 때 이제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여기 봉합은 붙여서 합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꿰맬 봉자와 붙일 봉, 봉할 봉자는 조금 다르다, 그렇죠? 국어사전을 보니 봉합은 수술을 하려고 절단한 자리, 수술하기 위해서 뭘 절단했다, 그랬죠? 피부를 좀 절단했다. 그러한 자리나 또는 외상, 어떤 바깥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피부가 찢어졌다, 그렇죠? 외상으로 갈라진 자리를 꿰매어 붙이는 것이 봉합이다, 그렇죠? 예문을 보니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요즘 봉합이라는 낱말이 매스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꿰맨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지만 여기 봉할봉자를 쓰는 것은 봉하여 붙인다, 붙여서 합친다. 이 봉에는 붙인다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봉투에 내용물을 넣고 봉합한다. 우리가 편지 봉투 같은 것을 풀로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는 것과 또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진 것을 합쳐서 실로 꿰매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봉합,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것은 병원 같은 데서 수술할 때 쓰는 것이 이러한 봉합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봉합한다 할 때는 또 이러한 봉합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두 개가 일단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함이다. 그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하는 것, 그렇죠? 봉한다, 붙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밀서를 봉한다, 밀서 봉함이다. 또는 봉함엽서다. 엽서 중에 봉함엽서라는 게 있죠. 이때 봉함은 꿰맬 봉자로 쓰는 봉함은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미로 보면 이것도 통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나와 있지 않다. 여기에서 함이라는 것은 이것도 봉하다는 그런 뜻이다. 예. 예를 들어서 함구한다. 입을 꽉 닫는 것을 얘기하는, 입을 꽉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함구다. 함묵이다. 이것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극으로 치닫는 세대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이 갈등을 봉합한다. 노사 갈등을 봉합한다. 주민 갈등에 봉합한다. 자,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갈등 봉합이라는 것은 어떤 낱말 자체를 볼 때 정확한 표현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의 봉합은 꿰맬봉을 쓰든 봉할봉을 쓰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갈등과 봉합이라는 낱말이 잘 어울리는 한 상의 짝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갈등,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이 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등은 등나무를 얘기한다. 그래서 칙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둘 다 등나무인 것 같습니다. 등나무들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등나무가 감든 칡이 감든 또는 칡과 등나무가 함께 감든 서로 칭칭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고 볼 때, 그렇죠? 세대 갈등이다.
노사 갈등이다, 주민 갈등이다, 이까지는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 앞에 등나무가 엉키듯이 세대 간에 엉키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세대 간에 어떤 분리가 됐다. 간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지 모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얽혀 있다기보다는 서로 얽혀서 우리가 잘 살자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어져서 반모한다. 그런 것이 사실은 많은 상황이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민 간의 갈등도 주민 간에 서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갈등이라는 낱말로 표현을 했을 때 봉합이란 말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한다. 네, 뭐 꿰매서 봉하든 붙여서 봉하든 이 표현이 옳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앞에서 그림에서 갈등을 봤습니다만 이건 서로 꼬여 있는 것이다. 꼬여 있는 이 갈등은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풀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에는 사실은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해결을 한다든지 해자는 이제 풀해자예요. 그렇죠? 아까 등나무들이 서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으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갈등에는 봉합이란 말은 잘 맞지 않다. 그 꼬여 있는 그 상태대로 이렇게 뭔가 테이프를 칭칭 동여매서 그대로 보이지 않게 한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봉합이라는 것은 서로 버려져 있는 상처라든지 어떤 균열이라든지 분열된 것을 이렇게 합칠 때는 이것이 뭐 꿰맨다든지 아니면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봉합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합 수술이다. 자상을 봉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갈등, 얽혀 있는 것은 푸는 것이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낱말의 조합으로 볼 때는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죠. 어떤 갈등을 봉합하게 되면 근본 치료는 하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겉보기에만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갈등 봉합이라는 낱말을 어떤 문구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제가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낱말의 조합으로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볼까요? 오늘 나온 꿰멜봉이에요. 그렇죠? 봉합한다, 봉제한다. 네, 봉제한다는 것은 꿰매서 실로 꿰매서 만드는 것을 봉제라고 한다. 주로 요즘은 막 재봉틀 같은 것으로 그렇죠? 많이 한다. 그래서 봉제하는 사람을 봉제공, 또 봉제인형, 봉제완구 막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봉한다. 재는 이렇게 마르다는 얘기예요. 마르다.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일단 마름을 하고 그 다음에 꿰매는 것이죠. 마르다는 것은 치수에 맞도록 이렇게 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르고 치수에 맞춰서 자르고 또 이렇게 꿰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재봉이다. 재봉틀 할 때 그렇죠. 가봉이다. 시침반을 한다. 할 때도 가봉. 미봉이다.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꿰매는 것을 미봉이라고 한다. 그런 방책을 미봉책이라고 한다. 이랬죠. 천이무봉이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천이 하늘의 천사, 선녀들의 옷은 이렇게 꿰매지 않는다. 바늘 자국이 없다. 그런 얘기죠. 선녀의 옷은 바늘 자국이 없다. 그것은 완벽하다. 그래서 어떤 노래, 시가나 문장이나 또는 어떤 성격이나 언행이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천이무봉이라 한다. 그때 꿰맬 봉자가 들어간다. 자, 이 봉자가 오늘 나온 이제 꿰맬봉에 보면 오른쪽에 이 봉자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밭들봉자는 한자를 많이 접하신 분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분은 가끔 헷갈릴 수 있겠다. 끌봉자, 끌어온다. 그렇죠? 이것은 받든다. 끌봉자에는 매산을 붙이면 봉을이다. 그리고 벌레충을 하면 벌봉이다. 그리고 착받침을 붙이면 만날봉이다. 예. 만날봉에다가 초도를 붙이면 쑥을 얘기한다. 쑥봉이다. 그리고 쇠금을 붙이면 칼끝이다. 칼끝봉이다. 불화를 붙이면 봉화봉이다. 예, 밭들봉. 그리고 제방변을 붙여도 같은 밭들봉이다. 이렇게 하죠.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뜻인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낱말은 이 위에 봉자를 더 많이 쓴다. 이것은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사람인을 붙이면 녹이다. 봉급할 때 녹봉이다. 그 나무목을 붙이면 몽둥이 봉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끌봉자를 쓴 봉, 예, 이 봉우리 봉. 매산자가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산자가 위에 올라갔죠?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이 원래 글자고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은 속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학천봉이다. 학은 이제 골짜기들을 얘기한다. 그렇죠? 아주 깊은 골짜기와 또 많은 봉우리를 얘기할 때 만학천봉이라고 한다. 벌봉은 이제 양봉을 한다. 그렇죠? 만날 봉은 상봉을 한다. 서로 만난다. 쑥봉은 쑥이다. 예. 봉두남발. 그렇죠? 쑥대머리. 우리가 쑥대머리 있죠? 쑥대머리 같은 머리와 또 어지러워진 머리카락을 얘기한다. 봉두남발. 예. 봉래산 할 때도 이 쑥봉을 쓴다. 칼끝봉이다. 선봉이다. 그렇죠? 선봉대, 선봉에 선다 하면 칼끝처럼 맨 앞에 서는 것을 선봉이라 한다. 예봉은 날카로운 칼끝이다. 예봉을 피한다. 상대 적이 쳐들어올 때 날카로운 칼끝을 피한다 할 때 예봉을 피한다. 예. 봉화봉은 봉수대라든지 이런 낱말들을 만들죠. 합팔합은 굉장히 쉬운 글자입니다만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만드는 다른 글자들도 상당히 많다. 네, 벌레충을 합치면 대합조개를 얘기한다. 대합조개. 조개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주로 합쳐져 있죠. 네. 대합이다. 또는 흰백자를 쓴 백합조개도 있다. 또 아래에 그릇명을 쓰면 그릇합이다. 예, 그릇명이 아래 들어가 있죠. 반합이다. 또 찬합이다. 한테 쓴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쪽문을 얘기한다. 어떤 정문이 아니라 그 옆에 나 있는 문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합파라고 한다. 합파. 우리가 각하와 비슷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죠. 합파. 예전에 정일품 이제 관리에게 붙이는 것이 합하다. 그리고 삼수를 붙이면 흡족하다. 네. 흡족하다. 또는 미흡하다. 네. 신방변을 붙이면 흡사하다. 비슷하다. 그렇죠. 흡사하다. 손수를 붙이면 이제 줍는다 할 때 주울 습. 예. 습득을 한다. 그렇죠. 또 수습을 한다. 주울 습은 이것은 열십자의 가전자로도 이제 쓰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에 대죽을 얹으면 대답한다. 대답이다. 응답이다. 실사를 붙이면 준다는 뜻의 줄급이죠. 월급이다. 봉급이다. 급식이다. 급여다. 네, 흑토와 그리고 위에 초도를 붙이면 탑을 얘기한다. 탑. 석탑이다. 전탑이다. 그렇죠? 네. 이 전탑은 저는 이제 벽돌을 얘기한다. 벽돌로 쌓아서 만든 탑은 전탑이다. 그리고 제방변을 붙이고 위에 풀초를 붙이면 또 탄다는 뜻이에요. 탄다. 탑승한다. 비행기에 올라탄다 할 때 탑승한다. 탑재를 한다. 화물을 싣는 것을 탑재라고 한다. 손수가 아래 붙으면 잡는다는 뜻이죠. 나포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용용자가 아래 들어가면 감실을 얘기합니다. 감실. 신주 같은 것을 모시는 그런 것을 감실이라고 한다. 한중일 한자를 보면 봉합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네. 근데 신자체는 보면 합자는 다 같은 것인데 봉자가 좀 다르죠. 봉자에 보면 신자체는 여기에 획이 하나 빠진다. 항상 착받침에 획이 하나 빠진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도 획이 하나 빠지고 그리고 실사자가 이러한 모양으로 쓴다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네, 오늘 봉합한다. 두 개의 봉합이다. 위에 봉합은 꿰매어서 합치는 것이 봉합이고 아래의 봉합은 붙여서 합치는 것이 아래의 봉합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